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찬입니다. 이제 연휴가 절정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막히지 않는 길도 막히기 시작하고요. 도심에서 야외로죠. 도심에서 이제 탈출하는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즐겁게 항상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를 많이 부르면서 놀러 갔던 적을 기억하는데요. 요즘은 어떤 노래를 듣고 떠나나요? 어쨌든 시장은 7월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상한 대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여행은 가시는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이제 시장, 오늘 제가 또 해드릴 얘기가 어제 살짝 언급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조금 더 언급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7월 17일 날부터 2100포인트 찍은 데부터 정확히 7월 16일부터 언급을 조금씩 해드렸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을 꼼꼼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요. 출연하기 전까지는 하락이었는데요. 2009포인트 오늘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저점이 2004.70이에요. 기억하실까요? 2003포인트 회기. 일단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코스피 포인트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는요, 어닝 쇼크 얘기했죠. 줄줄이 쇼크? 줄줄이 비엔나라는 뭐 상표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줄줄이 쇼크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냉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우왕좌왕할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시장이라는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대에 머무르는 것 같다가도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든 비정상적으로 빠지든 하다가 또 그런 상황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다시 또 합리적인 가격대를 찾으러 가는 게 시장이거든요. 삼성 SDI 오늘 실적 쇼크가 또 나왔고요. 근데 보험주 실적, 어제 제가 은행주 얘기하고 다 얘기해드렸는데 오늘은 보험주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보험주의 실적을 보면 오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LG 플러스 실적 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여러분들이 유가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제가 유가는 한번 언급해드렸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해드렸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이란 핵 타결 이후에 그렇게 유가가 뭐 올라갈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럼 유가에 관련된 정유주 과연 계속 안 좋게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떠한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기점을 찾아낼 건지 보여드릴 거예요. 설명해 드릴 겁니다. 먼저 삼성 SDI 주가 흐름은 안 보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얼마나 움직입니까? 삼성 SDI 보겠습니다. 봐야죠. 삼성 SDI 주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현재 전일 대비 8.56% 많이 내리고 있네요. 많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연히 실적 쇼크 때문에 얘기 나옵니다. 2차 전지가 끝난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2차 전지는 실적으로 지금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중대형 쪽에서의 수요 모멘텀이 확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전기차를 주도하고 있는 건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업체가 국내 업체들보다는 일본 업체들하고의 손을 잡고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잘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업체가 무조건 다 잘 가는 게 아닙니다. 또 2차 전지 업체에서 삼성 SDI랑 LG화학만 봐야 된다? 누가 그럽니까? 각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소재를 다 보셔야 되는데요. 꼭 삼성 SDI나 LG화학이 못 간다 해서 소재 업종들이 관련된 2차 전지 업체들이 못 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 그들도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서 일본이라든가 새로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그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자, 2차 전지 삼성 SDI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하반기 그럼 2차 전지 SDI를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날 수 있겠냐 없겠냐 물어보신다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실적에서 보시죠.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의 실적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적자죠? 최악이었네요. 작년에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1,10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뭐 기가 막히게 예상했어요. 우리나라 참 이
예상 컨센서스 내놓는 이 보고서 내놓는 관계사들은 대단합니다. 예, 뭐 대단해요. 예. 저런 오차 범위는 눈 감고도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벌써 상반기 실적만 보면 오차 범위가 나옵니다. 상반기 1분기, 2분기에 36이잖아요. 3조 6천억 정도. 그럼 매출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하반기에 상반기 정도만 2조만 해줘도 거의 얼추 비슷하게 오차는 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 영업이익은 벌써 상반기에 적자 전환되면서 과연 올해 1,100억의 예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올해 것 떠나서 작년에 700억대라도 달성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가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작년에 영업이익 정도 달성한다면 주가는 이론적이라면 작년 연말 종가까지는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 연말 종가까지 가기에는 지금 상황으로는 좀 버거워 보이지 않느냐. 야구로 표현하면 한 8대 0으로 지고 있는데 8회 말에 역전할 가능성 희박하잖아요. 9회 말 가면 더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뛰어넘는 실적을 3분기에 보여준다면 그때부터 SDI에 대해서 어떤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관심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올라오는 것들은 반등 수준으로 일단 봐줘야 되겠죠. 쉽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주가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기억하실 거예요. 2013년도 실적 안 좋았죠. 2013년도 연말 종가가 여기입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 보시면 작년에 2014년도에 오히려 2014년도보다 영업이익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빠져요. 이상하네요. 어느 정도 뭐 오차가 생길지 몰라도.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은, 지금 벌써 상반기 실적을 내놨으니 하반기에 좀 더 흔들려 내려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괴리 자체가 굉장히 크죠. 어떤 괴리요? 실적하고. 그렇다면 삼성 SDI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하반기에 추세 전환의 강력한 모멘텀은 3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우선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 보셨잖아요.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나왔을 때, 그 전년도에 적자 나왔을 때,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2013년도에 적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평가 영역에 있었던 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너무 저평가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삼성 SDI는 하반기에 저평가 영역에서의 점진적 분할 매수의 관점을 볼 수 있으나, 추세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으면서 매매를 빠르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 어제 얘기했듯이 은행 보험 계속 얘기해 드렸는데요.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주 바로 갈게요. KB 손해보험입니다. 주가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여주시죠? 2.36%. 오늘 시장 빠진 애도 올라가고 있네요. 다른 보험주들 많은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런 게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는 거죠. 보시면 KB손해보험이 전년도에 1,700억, 그 전년도에 1,599억,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주가가 상승을 했을까요? 하락을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죠. 명확하지 않겠죠. 하지만 1년 내내 오르고 내리고 했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대가 머물러 있을 것 같고, 그게 예상되는 합리적인 흐름이잖아요. 올해 예상이 3천억인데 보시면 1분기에 무려 1,000억을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전년도에 1,700억인데 올해 1분기에만 1,000억을 달성했으니, 정말 2분기, 3분기에 완전히 깽판 부리지 않는다면 뭐예요? 전년도 영업이익을 돌파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발로 뛰는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요즘은 워낙에 비상식이 판치는 세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더 좋을 거라는 전망을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차트 한번 볼까요? KB손해보험. 이 월봉입니다. 지금 보는 거. 아니나 다를까. 2013년도, 14년도 오르고 내리고 뭐 계속 반복, 2012년도, 14년도 아까 보셨겠지만 오르고 내리고 반복은 했습니다만,
연말 종가 2012년도가 25,850원, 그러니까 26,000원이라 합시다. 작년에 연말 12월 달 종가가 27,400원. 역시나 예, 고만고만하게 움직였죠. 그럼 올해는 전년도 연말 종가 27,400원보다 더 높게 형성돼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면 하반기에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뚜껑 열려서 나오면 또 3분기도 기대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도 있으니 좀 더 관심을 그쪽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보험주들 전 종목을 찾아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이런 종목도 있고 저런 종목도 있고. 그래서 하나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그리고 코리안님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보사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를 보시면요. 오늘 많이 올라가잖아요. 실적 업이죠. 이런 건 이제 놀라워라.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설마 그랬는데 놀라워라 그러니까 놀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이잖아요. 예상보다. 6%를 올라가고 있는데요. LG플러스도 실적을 보겠습니다. LG플러스 보시면 이건 뭐 아주 서프라이즈 이렇게 아까 그런 것처럼 방금 전에 보셨던 KB손해보험 그렇지는 않더라도 5,400억, 5,700억 올해 전망치는 이렇게 하는데 전망치는 믿거나 말거나에 항상. 근데 기준점으로 보자는 얘기죠. 근데 상반기에 1분기에 1,500억, 1,900억 그냥 대략 합하면 3,500억 정도. 작년에 57이니까 3,500억. 작년에 벌써 절반 이상을 달성을 해버렸네요. 그렇다면 평균 이상은 해준 거니까 왜 좀 더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아주 기대는 안 되더라도 그래 요즘 실적 줄줄이 쇼크인데 너라도 평균 이상을 해주니 기특하구나 라고 시장에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가격에 대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그런 예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오니까 반짝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일봉인데요. 뭐 기대도 안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비정상적인 가격인 거죠. 상반기 보시면 자 올해 이렇게 볼게요. 1월 달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1월 달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뭐 얘 좋을 일 없을 것 같아. 실망할 것 같아. 그냥 막 근데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올라가죠. 뭔가 있는 거죠. 세력들은 먼저 소위 말하면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먼저 취득했겠죠. 그 정보를.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 딱 하니까 거봐 좋잖아. 당연히 연시초과를 회복하는 거죠. 하반기 더 좋으면 올해 연고점 한번 넘어갈 수 있겠죠. 12,750원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LG플러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주가 보도록 하죠. 오늘 뭐 98,000원? 네, 98,000원 정도 움직입니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과연 SK이노베이션 계속 안 좋을까요? 보시죠. 내년이 전망이 정말 안 좋으면은 올해 반등 나왔다 다시 밀리겠지만 올해 거 일단 연말까지 본다면 전년도에 영업이익 적지 않았습니다. 안 좋았죠. 주가가 1년 내내 빠졌죠. 당연히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그래 맞아. 네가 영업이익이 정말 안 좋았으니 1년 내내 주가가 빠졌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수긍이 되잖아요. 아까같이 LG플러스는 수긍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오니까 팍 튀는 거고 올해는 1분기, 2분기를 보면 3,200억, 9,800억. 이거 떠나서 무조건 플러스니까 전년도보다는 전년 대비해서 지금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단 아주 과거에 좋았을 때만큼은 다 회복을 못할지언정 어쨌든 전년보다는 좋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SK이노베이션 주가 한번 차트 볼까요? SK이노베이션 아유 빠지네요. 아유 무서워라. 에? 아유 무서워라. 그러실까요? 차트를 보면 기술적인 건 아유 무섭죠. 누가 봐도. 그런데 이제 수급 보면 이럴 거라고요. 외국인들은 사는데 기관이 자꾸 팔아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준이 없는 거죠. 방금 전에 실적이라는 사실에 팩트에 근거해서 유출해 보면 전년도보단 좋을 거 아닙니까? 좋을 게 아니라 하반기에 3, 4분기에 뭐 1조, 2조씩 막 영업 손실 나지 않는 이상 전년도보다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거 다 지우고 보면
전년도에 12월 30일 날 종가가 85,100원이었으니 아무리 못해도 전년도 종가 85,100원보다는 위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그렇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만 원 이하에서는 반등의 기술적인 의미가 나올 가능성. 하반기는 올해 고점은 신고가를 내지는 못할지언정 전년도 종가 85,000원 이하, 그러니까 올해 연저점 79,000원을 이탈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렇다면 넓게 잡아서 9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 98,000원이니까 내려오면 12월 달까지 시간은 많이 남았으니 계속 98,000원, 97,000원 머물러 있겠어요? 내렸다 올렸다 올렸다 내렸다 파동을 주겠죠? 가격의 변화가 있겠죠?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은 지금 구간에서 좀 더 내려오거나 지금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가격이 좀 싸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매매 트레이드가 가능한 시점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요즘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자꾸 사실적인 관계를 찾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전부 다 하셔야 되겠죠. 모든 종목을. 코스닥.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예,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직도 어두운 밤이죠. 예. 새벽을 깨우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 코스닥 포인트를 보시면 쉼표 그리고 기다림. 기다림이에요. 주식이라는 거, 투자라는 거 기다림입니다. 땅이라는 거 사놓고 나서 다음날부터 시세 조회해 보시는 분 있으세요? 아파트 사놓고 나서 바로 다음날부터 시세 조회하시는 분 계세요? 기다림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을 하고 전략적인 분석을 다 해놓고 나서 배팅을 했으면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기다림은 좋은 기다림이잖아요. 현금을 확보 잘 해놓고 선제적 차익 실현 잘 해놓고 떨어지니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매졸망 기다려보는 거죠. 아, 저거 한번 온다고 내가 보이는데 내 기준점에서 어디다라는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기준점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기준점에서 기다려보자. 거기가만 온다면 한번 참 대응해서 반짝해서 또 매매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오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공부합시다. 딜리 아이디스 이 종목군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이제 자료 보면 코스닥을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보여주시죠. 자료 보면 코스닥이 이렇게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거 그대로 기다려 보는 거예요. 오늘 장중에 양봉이 나오나 뭐 하나 냅두는 거죠. 양봉이 나왔는데 아래 꼬리 달게 달렸다고 해서 이뻐 보인다. 속지 마세요. 뒷모습이 이쁘다고 꼭 앞모습이 다 이쁜 건 아닙니다. 네. 남자든 여자든 기다려 보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있으면 최대한 살펴보는 거죠. 저는 제 기준이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뭐 안 오면 그 전에 반등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아, 좀 빠르구나 라고 살펴봐 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차분하게 좀 더 기다리면서 매매 타이밍을 눈치 보고 있어 보자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와중에 공부를 좀 해보면 이런 종목을 공부하는 거죠. 7월 16일인가요? 17일 날쯤에 이 딜리라는 종목도 공부합시다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딜리, 이 산업 잉크 프린터거든요. 이게 뭐냐면 라벨이에요. 라벨 같은 예전에 금형을 제작해가지고 그걸 맞춰서 다 프린터했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진 거거든요. 라벨은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각광받는데 그래서 어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 알겠다. 실적을 보여다오. 실적 한번 볼까요? 보시죠. 매출액은 300억대 초반인데요.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예상치를 아예 안 내놓지도 않는데, 그럼 우리가 추적을 해봅시다. 전년도에 345억, 영업이익이 보통 25억, 29억. 1분기에 매출액이 100억, 영업이익이 14억. 3분의 2 정도 달성한 거 아닌가요? 대략? 전년도 1년간 25억을 벌었는데 1분기에만 14억 벌었으니까 놀라워라. 그럼 2분기, 3분기에 평균대로만 10억, 10억씩만 해줘도 전년도 영업이익은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 작은 기업이니까 밑에 보시면 유보율이라든가 부채 비율을 봐야 되는데 부채 비율이 없어요. 유보율 상당히 높아요. 그럼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장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다면 관심은 또 둘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공부합시다.
아이디스입니다. 최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어린이 폭행의 사건 사고가 많으면서 CCTV가 이제 의무화가 통과됐죠. 그런 관련주들이 많은데 아이디스를 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뛰어난 기술력 갖고 있는 CCTV 보안 업체입니다. 실적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장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이슈는요, 국내 상황에 주목하자. 본질. 예, 국내 상황에 초점하십시오. 실적 시즌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실적 시즌, 지금 특히 코스닥들은 발표 안 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제약주 발표, 상징적인 한미약품이 발표하니까 우르륵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듯이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여러 종목들 실적 발표를 해야 될 텐데 아직 다 나오지 않았으니 그들을 한번 보면 이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가격인지 정말 실적에 근거해서 올라왔구나 하는 정상적인 가격인지 한 번 더 판가름 나오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 마무리까지 차분하게 좀 보도록 하고요. 금리와 추경 집행에 대해서 추경 얘기는 다 나온 상황인데 왜 얘기하냐면 제가 2004년도 94년도 미국 금리 인상 시점 때랑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지금 시점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과연 우리는 2004년도 이후의 모습을 띌 건지 94년도 이후의 모습을 띌 건지 금리와 추경, 미국의 금리 정책, 한국의 금리 정책 자꾸 비교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한국은행 가서 백색 통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계속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시황. 선물지수 분석은요,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돌파 근처도 못 간 상황, 그리고 244 이탈 여부 주목,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였죠. 선물 미결이 11만 5천 개에서 12만 개가 도달할 때까지는 그 힘을 그대로 이어서 보자라고 했습니다. 현재 잠깐 제가 보면 선물 미결이 11만 6,625개, 오늘 종가 미결제 약정이 그렇게 끝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중에 한번 들어왔죠. 암시를 하는 겁니다. 저 안에 들어오면 터닝 포인트의 어떤 변환점을 암시하는 것과 계속 장중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그 기준점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측해드리는 거. 그 다음 보도록 하죠. 7월 17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16일인가 17일 얘기해드렸죠. 삼각지 맥점의 저항점이다. 현재는 반등 저항점.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 단서 하반기 7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번쯤은 241.49가 한 번쯤 저점 이탈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음 자료 또 같이 그날 소개해드렸어요. 보시면 다음 자료 때 그날이었어요. 1, 2, 3번이 있는데 1번은 그 후에 아닐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제 2번 아니면 3번인데 저는 여전히 2번 쪽. 근데 3번 쪽에 한 번 정도 브레이크 걸릴 수가 있으니 얘기해드렸어요. 근데 그날 장중에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반등 나와봤자 큰 의미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드렸어요. 회기 자리 2003포인트 유효하다. 오늘 왔느냐?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와야 돼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어제 설명한 게 이거였죠. A. 상반기 이런 그림이 2012년도에 있었다. 그 다음 B. A, B. 이게 올해 상반기 그림이다. 그럼 제가 어제 살짝 힌트 줬죠. 이제 하반기는 눈에 딱 들어와요. 꽉 잡히는 거예요. 2100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거 2003포인트까지 계속 야금야금 내려오는 때 기다려보고 거기 대응하고 이제 서서히 어느 저점인지 저점 잡기를 슬슬 나설 지점인데 아직 2003포인트를 안 찍었으니까 찍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면 8월 달은 제가 시작도 아닌데 대놓고 얘기합니다. 8월은 반전의 달이 될 겁니다. 고점 매도는 흘려보내버리세요. 염일방일. 하나는 흘려주고 내려가는 거 흘려버리세요. 대신 저점 매수를 8월 달부터 나서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마지막 자료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하반기. 이게 바로 2012년도의 하반기 모습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림을 손으로 그리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랐다
2010년도 하반기에 굴곡 장세였어요. 2015년도 하반기도 유사한 거였어. 꼭 얘처럼 똑같이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불곡이라는 유형, B형이란 말이에요. 혈액형이 B형. B형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개팍스럽게 전저점 깼다가 더 내릴 것처럼 하면 갑자기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양방향이란 말입니다. 양방향. 이 양방향. 오르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하반기 올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트 잠깐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요. 마지막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 있네요. 기억하시죠? 1174 삼성전자 이 수상함에 대해서 얘기해드렸고 1174가 오면 그렇죠? 여기 1174 파란색 라인 왔죠? 자, 삼성전자 거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내려온 회기값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부터 삼성전자는 4개월 연속 음봉이니까 5개월째 음봉이 나와도 다음 달 반등 나올 거고 음봉이 아니면 8월 달에 반등 나올 수 있는 반전의 카드가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